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부는 정상회담 잘 안 되거나 실패한다. 그럼 그 후는 어떻게 될 거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뉴스 브리핑이 지난주 그러니까 토요일 날 17일 날로 그러니까 설 다음 날 10만 명 구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 뉴스 브리핑은 다 깝니다. 다 그냥 까는 게 제가 어떤 사람들은 저보고 까는 거를 좋아해서 저 사람은 다 불만이라서 깐다. 제 사회 불만주의자 아니에요. 제가 별로 풍족하게 못 살아도 인생에 아무런 불만이 없는 사람이고 또 정치나 이런 부분에 남 잘 되면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압니까? 니는 깜빵 가는 길에 들었었다 하고 누가 비서실장 되면 너는 한 3년 뒤에 깜빵 안 갈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부럽게 생각 안 하고요. 국회의원이 누가 됐다 하면 국립대학 입구에 발을 디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전혀 부러워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제가 이 일을 제일 잘할 수 있어서 이걸로 국민들을 좀 계몽해야 되겠다고 합니다. 저거 누가 계몽 건방지다 하는데 저거 좀 건방지다 시건방지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건방지니까 이걸 하지요. 제가 건방 안 지고 온순하고 예의 바르면 지금 삼성에 가가지고 상무나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건방지니까 그래 안 하고 평생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뉴스 브리핑이 우리는 편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잘못한 건 잘못했다. 나중에 누가 되든지 일단 잘못한 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이명박도 잘못했으면 가시라. 할 말이 있으면 다 하고 가고 폭로할 거 있으면 다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용이도 잘못했으면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근데 이재용은 한국에서는 절대로 잘못하는 사람이 아니지요. 왜? 또 그건 또 답을 잘 못하시노. 돈이 많으니까. 한국은 돈이 많은 사람한테는 법이 적용이 안 되는 나라 아닙니까? 그건 분명한 사실이죠. 법 앞에 평등 그런 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재용이가 이재용이가 아니고 이건희가 다스의 소송비 28억인가를 대납해 줬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명박 대통령이 한 방이 있어요. 뭐가 있느냐? 여러분 내가 이 방송에서 잠깐 아까 전에 제 뉴스 브리핑에서 하다 말았는데 왜 노무현 때 법무부 장관을 하던 사람이 MB 들어서 국정원장을 했을까요? 자, 상상을 해봅시다.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에 법무부 장관을 한 사람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 국정원장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 뭐라고 하겠어요? 만약에 그 사실에 대해서. 예? 배신자. 배신했다고 시켜줍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그때 당시에 삼성에 비자금 터졌고 김용철 그 다음에 BBK가 정호영 특검이 어제 어떻게 됐어요? 엊그제? 무혐의. 좀 잘못한 거 있지만 무혐의다 그랬잖아요. 왜? 정호영이 들어갈 거라고 다 봤죠. 네. 왜 안 들어갔다 보십니까? 그 노무현 때 그 커넥션이 터트리면 같이 터져버리니까 문제될 것 같으니까. 정호영도 아는 거 많지 않겠습니까? 정호영이 특검을 해서 BBK나 다스는 이명박이하고 관계없다 하기 전에 검찰에서 노무현 정권 말미에 뭐가 있었습니까? 김용일이라는 사람이 수사본부장이 되어가지고 BBK 특별수사본부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시간 지나가면 다 기억을 못해요. 거기가 12월 3일인가 뭘 발표했어요? BBK는 다 김경준이 꾸민 일이고 그 사기도 다 김경준이고 다스는 이명박이하고 상관도 없고 도곡동 땅도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형하고 뭐 관계가 있을지 몰라도 이명박 후보한테는 직접 관계 없다고 발표했지요. 그때 그 검찰의 발표는 그냥 거기에 수사한 그 검사가 지 마음대로 했을까요? 위에 보고도 안 하고? 대한민국의 검찰이 뭘 발표하면 그거는 전부 검찰이 순수하게 판단해서 했다고 보십니까? 그런 상황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답을 잘 안 하노? 권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너무 무서워서 그러십니까? 절대로 그런 나라 아니지요. 그러니까
당시에 누가 그 부분을 지휘했겠어요? 검찰 위에 누가 있습니까? 예? 총장보다 더 위에. 보통 아니, 그 사이에. 그러니까. 그럼 법무부 장관은 지 맘대로 했을까요? 왜 이야기를 했겠지요? 누구한테 이야기했을까요? 예? 그러면, 그리고 12월 3일까지 박근혜 후보는 경선에서 MB한테 졌지만은 안 도와주러 다녔잖아요. 딱 들어앉아서. 왜? 혹시 발표에 유죄라고 나면 중앙위원회 열어서 자기가 후보 되려고 생각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왜? 경선을 내다바이 당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 방이 있어요. 뭐가 한 방이 있어요? 그때 너네들 나하고 다 짜가지고 내 무죄라고 해주기로 다 합의 봤던 거 아니냐. 삼자가. 그래서 이 양반이 장렬하게 산화하면요. 옛날에 뭐였습니까? 우리 어릴 때 제일 많이 보던 게 일요일 토요일 날 밤마다 동네 사람 다 와가 TV 앞에 쪼그리 앉아서 보던 게 뭐였어요? 레슬링. 프로레슬링. 프로레슬링이 언제 망했습니까? 장영철이가 예. 그 장영철이라는 프로레슬링 선수가 우리는 기밀이 박치기 하면 막 메다 꼬우면 바로 이겨버리고 하는 게 전부 그냥 다 잘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사전에 각본을 짜가지고 몇 분, 몇 초에 자빠지기로 합의가 돼 있다. 이래 돼 있으니까 프로레슬링이 쇼다 되면서 그때부터는 한물 가버렸죠. 그래서 정치를 모르는 국민들은 서로 적대적이면 뭐 끝까지 죽이려고 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MB가 기자회견했어요. 정치는 다 쇼다. 누구 짰다 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리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럼 난 잡아가라. 내 잘못한 거는 이건데 이 정치판은 다 쇼다. 나도 쇼의 일원으로서 열심히 출연했다. 이러면 어찌 되겠어요? 그때 비서실장을 누가 했습니까? 와, 자꾸 이 핵심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니까 소리가 모기 소리만큼 기어 들어가요. 저 혼자 잡혀가라고 그런 소리 하십니까? 저는 진작에 그렇게 해준 줄, 대납해준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싫어하는 게 아니라요. 정치 고비고비마다 다 개입돼가지고 기업이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만드는 부분. 제가 뭐라 했어요? 무슨 이재용이 석방하고 태극기 든 분들이 열심히 할 때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뉴스 브리핑. 지가 알아서 나올 건데 너네들이 왜 걱정하십니까? 그 나오면 누구만 나와요? 이재용이만 나오지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요? 미안하지만 이재용이만 나가라. 니는 고성해라. 박근혜 대통령 재판하면 재판부가 합법적으로 판단해서 그래 박근혜 대통령이 좀 무능하기는 해도 나머지는 다 잘못된 거다. 집행유예 이러겠습니까? 최순실이 지금 23년, 26년인가 나왔죠?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얼마나 오겠어요? 50년. 그러니까 견적이 나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박 전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풀려나요? 사면령. 제가 별로 안 좋아하지만은 저도 짠합니다. 그래서 제가 냉혈한이 아니에요. 제 신념은 그대로 갖고 있지만은 저쯤 고생했으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언제 나와요? 죽어서. 문정권이 망해야 나오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사면령을 하고. 그래요. 사면을 그냥 합니까? 지금 사면하겠어요? 지금처럼 지지율이 60, 70% 된다고 쇼를 하고 있으면 사면시켜 주겠어요? 더 집어넣지. 친박, 친이 중에서 안 들어간 놈 어디 있노 하고 또 더 집어넣지.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오는 수는 뭐라고요? 문재인 정부가 그거요. 태극기 든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두 사람이 수가 한 개씩 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는 밥 안 먹겠다. 예? 내가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하라니까 누가 자살해. 나는 그분이 자살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가족도 없고 그런데 자살을 해요. 밥 안 먹겠다고 하면 한 3일만 안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급해지겠습니까? 급해지지요. 병원으로 옮기겠죠. 지금 구치소 생활 하기 싫으실 건데 그 병원을 옮긴 그 다음에도 또 뭐 꼽으면 빼버리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급해지는 사람은 거기에요.
한 열흘만 굶어 보세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요, 어때요? 대한민국 정치판은 다 쇼다. 나부터 다 짜고 고스톱 치다 하고 아는 거 다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봤을 때요, 야, 정치가 이렇게 쇼냐? 아, 쇼, 그것도 치아라. 이리 되지 않겠어요? 그 두 사람만 결단하면 이 상황 끝낼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분들이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누가 뭐 자살을, 나는 그분 돌아가시기를 바라지 않아요. 그런데 안 먹겠다 하면 다 미기 주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근데 참 이 보수 세력들 뭐 3.1절 날 태극기 들고 모이시는데 잘 되길 바랍니다. 진심으로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지요. 근데 뭔가 하면 문정권이 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역사적 진행 방향으로도 절대 오래 못 가는데 최근에 보니까 망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지지율은요, 30%대 정도밖에 안 나올 거예요. 오래 안 그런데 지금 개헌도 국민 여론조사로 해서 개헌안을 국민 개헌안이라고 한다잖아요. 아니 국민들이 개헌에 아무런 생각이 없는데 전화를 걸어가지고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지방 분권을 강화하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국민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원하는 대로 끌려가지요. 그래서 지지율, 개헌 지지율 65% 맞춰라면 답이 딱 65% 나옵니다. 가중치연지고 하면요.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갖고 지지율이 높니 안 높니, 한참 박근혜 대통령 60, 70 때릴 때 박근혜 대통령은 마지노가 50%를 할 때 제가 그랬습니다. 50%요? 지하 1층에서 끝이라 싶으면 3층, 4층이 있다. 지지율은요, 국민 민심은 냄비하고 같아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식었다 달았다 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정치를, 내가 3인방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진정한 계획을 하게 만들지 않고 지지율 관리로 움직이게 하면 너네들 반드시 화근이 있을 거고 다 같이 죽는 수가 생길 거라고 TV에서 이야기했어요. 그거 어찌 됐습니까? 다 죽었잖아요. 이 정권요, 이런 식으로 타겟민이나 앞세우고 지지율 쇼만 하고 이러면 이게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정상회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이 정상회담을 하는 거는 네 자유인데 하기 전에 군사훈련을 해야 된다고 할 거예요. 그러면서 전략자산 배치도 하겠다. 지난번에 올림픽 핑계대고 미국 핵 잠수함이 부산항으로 들어왔는데 미국이 쪼달아서 그 잠수함을 부산으로 보내겠습니까? 한국 정부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게 간다고 세상에 알리고 부산항으로 한번 가봐라 하니까 도착도 하기 전에 진해로 갔다가 조용히 사라져라 하니까 우리는 돌아간다 하고 가버린 거지요. 테스트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정권이 북한한테 뭘 약속을 해줬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이 한미 합동훈련 중단을 미국은 한국의 배신 여부를 측정하는 최후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어요.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그래서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한국이 못하겠다고 나오는 순간에 미국은 일부러 군대를 풀 겁니다. 자기들만. 그리고 한국이 하지 마라, 우리 없다, 이렇게 나오는 순간에 미국은 다 빼라고 이야기하고 동맹을 해제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이것까지 감당을 하기 전에 이제 벌어질 사건이 몇 개 있어요. 어떤 게 그러죠? 지금 벌써 12월 달부터 주한미군이 가족을 못 데리고 오게 지금 하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미국이 지금 상공회의소나 한국에 들어와 있는 미국의 주요 자본, 뭐 헤지펀드나 이런 것들을 불러가지고 한국에서 돈을 빼라. 그 신호는 뭐냐 하면 이 한국에 있는 외국인 소개 훈련이 전개되면 그때 빼라고 하면 주식이 아마 바닥으로 치달을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요, 한국이 곧바로 외환위기가 오거나 경제가 붕괴된다라는 소리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미국이 지금 아직도 시작인데 한국 경제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할 수 있는 카드는 수십 가지가 더 있습니다. IMF, WTO,
무슨 세계은행, OECD 모든 국제기구는 미국이 다 관장하고 있어요. 특히 유대인을 통해 가지고 세계 자본은 전부 컨트롤하고 있는데 트럼프 사이가 누구예요? 트럼프가 왜 유대인을 사이로 받겠어요? 트럼프 장사 잘하는 것 같아도 저 사람도 좀 어설픈 데가 있어가 여러 번 말아먹었는데 유대인 이 뱅크 매니저들이 도와줘가지고 저거를 하는 동안에 이 쿠슈너 아버지도 부동산 업자예요. 유대인 자본을 끌어가. 그런 이해관계가 걸려서 딸하고 결혼을 시킨 거지요. 그래서 지금 중동 정책이나 이런 것도 다 쿠슈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입장에서 사우디, 이집트가 한편이 됐어요. 사우디, 이집트 지금 이스라엘이 한편이 됐다니까요. 그래서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라고 쥐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이야기를 했어. 난리 날 것 같았지요? 조용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테러가 한 건도 안 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짜고 치는 거대한 시스템 안에 돌아가는 겁니다. 한국의 대선도 짜고 치듯이요. 그러면 미국이 한국의 이 경제를 흔드는 수많은 방법들을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저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요. 그런 상황이 오면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문재인 정권이 부동산 가격을 못 잡아갖고 난리인데 제가 볼 때는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일부러 저러나 싶기도 해요. 목동 아이스링크에 미국인, 캐나다인, 호주인, 일본인 등 영국인 등이 다 모여서 전세로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에 대기시켜 놓은 비행기 타고 떠나는 장면이 CNN으로 중계만 되면 BBC로 중계만 되고 NHK로 중계만 되면 부동산 가격은 자연스럽게 안정이 되겠죠. 너무 안정이 바닥으로 가서 돼 있어 걱정이지. 주가는 한 20년 전으로 돌아갈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 상황이 와도 결연하게 대처하겠다 하면서 너네들은 그래라. 나는 평양 간다. 이제 그러면 그 다음 수는 뭐가 나올까요? 경제로 흔들어 보다가 뭐가 나올까요? 나 이것도 청와대가 들어갔고 또 써먹을까 봐 걱정이네. 써먹게 있는데. 그 다음에 뭐 나오겠어요? 정권 붕괴. 그 다음에는 이제 한국에 들어와 있는 핵심 미군 전력들 몇 개 있어요. 뭐 특수 헬기 부대라든지 다 빼는 겁니다. 특수전 부대 일본으로 돌아간다고. 그것도 또 텔레비 중계해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주한미군 철수의 이렇게 징조다. 그러면서 미국의 싱크탱크니 이런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해제해야 된다고 미국 청문회에 매티스 장관, 틸러슨 국무장관 불려가고 CIA 국장 불려가서 한국이 어느 편이냐고 미국 상원의원들이 물으면 지금까지 하는 거 봐서는 우리 편이 같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도대체 한국하고는 상의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철군을 해야 하고 이 주재하고 있는 자국민을 빼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게 되면요. 자, 이제 상상이 됩니까? 상상이 안 되지요. 월남이 한국하고 굉장히 유사한 측면이 있어요. 그냥 월남이 미군이 철수하고 뭐 파리 평화협정으로 가버리고 난 뒤에 공산당이 2년 있다 먹었다. 이거는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고요.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68년에 구정공세, 테트 공세라고 이 월명이 꾀를 쓴 겁니다. 우리가 도와줄게. 베트콩들이 전면적인 공격을 사이공 도심에서부터 그때 사이공이 남베트남의 수도였잖아요. 전면적으로 미군 부대 대사관을 다 점령해라. 그러면 우리가 위에서 내려가 줄게 이랬습니다. 실제로 군사를 조금 움직이는 척 하기도 했어요. 그래 놓고는 이 베트콩들을 버려버렸지요. 월명은 지금 같으면 북한이고 베트콩은 북한에 동조하는 한국 내의 자생적인 이 게릴라 단체들이에요. 월남 땅이 길고 넓고 숲도 많으니까 그 게릴라들이 베트콩하고 연계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월맹이 생각을 해봤어요. 가만히 보니까 통일을 해도 남베트남을 저놈들이 다스리려고 할 거고 그러면 미국이 이 베트남에서 진려가 손을 떼게 하고 한편으로 남베트남의 베트콩을 약화시키는 부분이 뭐가 좋겠느냐. 베트콩으로 하여금 전면 공격을 미군으로 하게 해서 그걸 생중계해서 미국에 내보내고 그러면 끝났다. 그래서 구정공세에서 베트콩이 한 6만 5천 명이 죽거나 포로가 됐습니다. 거의 괴멸이 되었어요.
그런데 TV 중계하에 미국 대사관을 습격해서 대사관 입구를 지키던 해병대를 죽이고 대사관 안으로 진격을 했어요. 그 대사관 안에서도 총격이 벌어졌으니 미군이 자주 가는 바에서 폭탄이 터지고 사창가에서 터지고 미군 부대가 곳곳에 폭탄이 날라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축구 경기를 하다가 구정휴가라고 보내고 있던 사람들이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죠. 결국 한 열흘 안에 이 사태가 다 진정이 되어서 미국 쪽이나 베트남군의 전사자는 10분의 1도 안 되는데 베트콩은 6만 5천 명이 거의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전술에서는 이겼지요. 작전에서는. 그런데 월명이 노린 거는 뭔가 하면 미국의 대사관이 습격이 되고 하니까 미군이 이기고 있다고 하면서 계속 군대를 보내고 이 차관을 지원하고 군사적 지원을 해왔는데 군인들이 미국의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이게 이기는 거냐? 남베트남 수도에서 이게 벌어지는 꼴이 뭐냐라고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공세를 겪고 난 뒤부터 미국은 월명에다가 협상을 하자 이렇게 신호를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주둔 미군 숫자를 점점 줄여서 73년입니까? 1월 달에 파리 평화협정을 할 때는 6만 명도 안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일선의 전쟁터에는 미군이 거의 들어가지 않고 고문단만 하고 있고 이랬어요. 그래서 68년에 베트남전은 이미 성부가 난 거라는 겁니다. 지금 이 정권이요, 미국을 질리게 만들어서 한국에서 발을 뺄 거라는 전략을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북한과 더불어서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지금 하고 있는 반미 행위들이 상상을 초월한 행태로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미국은 번번이 뒤통수를 맞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화가 나서 전화를 하면 그게 아니고 무기 사겠다 하면서 또 살짝 빠져나가죠. 사드 하나 배치하게 올려줄게 하고요. 치고 빠지는 식으로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바라볼 때는 한국이 월남화 가고 있다라고 미국이 지금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중요한 것은 한국 국민의 선택이다라고 미국이 보고 있죠. 그래서 저를 잘 아는 미국에 있는 친구들은 저한테 한국의 야당은 뭐 하느냐고 이야기합니다. 한국의 보수단체들은 뭘 하고 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싸우지를 않냐. 정말로 지지도가 70%면 이건 방법이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문 정권은 결국은 망하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문 정권이 망하면서 이 나라도 같이 끌고 가서 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미국에 며칠 전에 상하원 청문회에 국방부, 국무부, CIA 국장 그리고 이 태평양 사령관, 해리서 사령관 등이 가서 진술을 했는데 북한의 핵의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 뭐라 했는 줄 압니까? 남한의 적화 통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투가면 적화 통일 옛날에 이 박정희 전 대통령 때부터 반공반첩, 적화 통일, 종북 척결을 이야기하지만은 미국 사람은 그런 표현을 거의 안 써요. 그런데 북한의 핵의 근본적인 목적은 미군이 질려서 빠지고 한국이 중국 편에 붙으면서 북한과 이렇게 연대를 하고 그 속에서 동맹구도가 약화되면서 이 자포자기한 미국이 한국 국민들의 선택이 우리가 아니라면 떠나게끔 이 과정을 만들어내기 위한 카드로 핵을 가지고 흔들면서 핵 때문에 북한하고 정상회담한다고 사기를 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일부에서. 북한이 정말 이 핵을 가지고 자유용으로 가지고 남한과 잘 지내려고 그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자, 북한이요. 진짜로 북한이 가진 목적은 핵을 가지고 남측과 잘 지내는 데는 관심이 없지요. 북한은 무엇 때문에 핵을 개발하느냐. 핵을 가지고 미국이 적어도 남측 일에 대해서 관여하지 말고 우리는 너네들한테는 핵을 안 쓸 거니까 저는 진짜로 북한이 미국한테는 안 쓸 거라 봅니다. 그런데 미국은 왜 우려를 하는가 하면 북한이라는 집단이 핵을 가지고 있으면 저걸 수출한다는 거죠. 어디에 수출해요? 이란에 수출하고
또 지금 점점 이상하게 변해가는 파키스탄 이미 핵을 가지고 있지만 미사일이 없어요. 파키스탄에 미사일 기술을 수출하고 전 세계에 미국에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저 핵을 수출해서 이제는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게 만든다라는 것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우려인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참에 저 핵을 가지고 전 세계 질서를 위협하고 공갈 협박을 하는 저 나라를 손을 봐야 된다. 근데 손을 공격을 한다. 지금 뭐 보수단체의 각종 인터넷 방송이나 이런 데는 미국이 북한을 손을 본다. 북한 북폭을 할 것이다. 라고 선동을 해요. 자,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것은 언제 일어나느냐? 미국이 자신이 가진 정보로 북한이 핵을 미사일에 탑재해서 미국까지 쏠 정도의 모든 것을 완성을 끝났다. 기술적인 완성이. 그거는 미국이 믿어야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짧게라도 한번 쏴야 돼. 고각 발사를 통해 가지고 한 1000km 정도를 일본을 지나서. 그런데 북한이 지금 겁이 나는 거는 짧게라도 고각 발사를 통해서 실거리로 하면 만 한 2000km 나가게끔 공중으로 쏴서 땅에 떨어뜨린다 하더라도 그 순간에 미국이 이걸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북한을 요격을 합니다. 그 미사일을. 그래서 이거 너가 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뭘 해요? 북한의 원점을 다 타격을 해버릴까 봐 이걸 겁을 내고 있는 거예요. 북한이 최근 몇 달간 안 쏘는 거는 남측과의 대화 의지가 있어서 미국과의 대화를 하려고 안 쏘는 게 아니라 요 타이밍에서 쏘면 미국이 자신들을 공격할 가능성이 100%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안 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미국이 원하는 것은 뭡니까? 북한의 비핵화다. 그래서 CVID라고 그럽니다. 거기 C는 뭐냐? 확실한, 컴플리트. 그러면 이 V는 뭐냐? verifiable, 검증 가능한. 그 다음에 이 I는 뭐냐? irreversible.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는, 그러니까 비가역적인 비핵화, 데몰리스먼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너네들이 핵을 다 없앴다는 걸 우리한테 보여주기 전에는 이 상황을 우리는 타협 안 한다고 미국이 결론이 났어요. 지난 12월 달로. 그러면 미국은 이번에 북한에 대응해서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쪼우는 거죠. 어떻게 쪼아? 이제 해상 차단을 4월 달부터 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누가 지금 구멍을 뚫고 있어요? 만경봉호가 날라오고 무슨 비행기가 갔다 갔다 하고 이 정권이 구멍을 뚫고 있어요. 그러면서 해상 차단을 하면 한국은 우리는 빠지겠다 하겠죠.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적이냐 동지냐를 빨리 정리를 해야 북한을 쪼우는 부분이 될 거고, 만약에 한국이 북한한테 뭘 주기 시작하면 정상회담을 핑계로 북한이 그냥 해주겠습니까? 매니베? 저 사람들은 선불, 아니 계약금, 선불, 중도금, 후불까지 완벽하게 받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이 일도 계약금은 좀 건너가지 않았나 하는 것이 증거는 없습니다. 제 생각이에요. 자, 그렇다면 미국은 만약에 한국이 북한을 지원하거나 인도적 명분으로 800만 불을 주거나 개성공단을 열거나 금강산 관광을 하게 되면 유엔을 동원해서 미국 동맹국을 동원해서 한국을 제재를 하겠죠. 한국의 은행과 한국의 기업과 거래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어제 하나가 있었죠. 저기 이번에 그 동계올림픽에도 참가한 이 북유럽의 발틱 상구 중에 하나인 라트비아의 은행이 북한이 무기를 수출하는데 중간에 돈 세탁을 하는데 개입됐다고 그 라트비아 은행을 세 번째 은행이래요. 라트비아에서 거래 정지를 시켰습니다. 전 세계 미국의 금융망에 접근을 못하도록요. 그러면 그 은행은 미국과 관련되는 모든 나라에 송금을 할 수도 없고 거래를 못하게 돼 있고 자금이 동결되게 돼 있어요. 은행은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만약에 북한에 뭔가를 해주려고 하면 한국이 순식간에 끝나버리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모르고 이 정권은 지금 저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미국이
북한의 목적이 적화 통일이면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숨통을 한 3년, 5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속도로 쪼으면 북한 안에서 격변이 일어나거나 안 그러면 쿠데타가 일어나서 김정은 정권이 경제적으로 보상을 못 해주게 되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 미국은 그 순간까지 가겠다라는 거고,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 북한이 핵을 실험하거나 미사일에 탑재해서 완성된 걸 하면 미국이 즉각 요격하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곧바로 타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이 리시 상원의원이라는 사람이 엊그제 베를린 안보회의, 세계에서 안보 문제에 관해서 가장 큰 회의입니다. 거기에 가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미국이 일단 시작하면 코피 작전이 아니라 끝을 봐버릴 거다. 거기에 피해가 얼마가 되든 우리는 알 바가 없다 하는 거친 이야기를 하고 떠나버렸어요. 질문도 안 받았어요. 딱 그 말만 하고 떠나버렸어요. 그게 인터넷에도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건 뭐냐? 트럼프가 자기가 친한 공화당 상원의원을 보내서 그걸 국제회의장에서 전달하는 거예요. 한국에는 추미애 대표만 갔다는데 강경화는 초청을 받았는데 지금 평창 올림픽에 접대할 일이 많아서 내가 그랬지 않습니까? 역관이라고 얼굴. 그래서 이 말은 뭔가 하면 일단 싸움이 벌어지면 그건 제어가 안 될 겁니다. 미국이 9.11 때 이라크하고 아프간을 저렇게 크게 싸움을 벌이는 부분이 원래는 계획이 없었던 부분이에요. 근데 미국이 왜 저렇게 돼버렸냐? 한마디로 9.11을 맞고 난 다음에 미국인의 분노가 하도 크다 보니까 그 다음에 벌어질 일은 생각을 안 하고 일단 치는 쪽으로 모두가 몰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라크 같은 나라는 미국이 쳐서 후세인을 쫓아내고 점령은 할 수 있어도 유지는 불가능한 겁니다. 아프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면 반군을 동원하거나 이스라엘을 동원하거나 다른 이 적대적인 반군들을 동원해서 싸움을 시리아처럼 붙여서 지리하게 끌고 가는 게 맞지. 그때 미국이 이라크를 점령하고는 미국 행정관이라고 미국 정부에서 이렇게 외교관 한 명이, 장사꾼 비슷한 외교관 한 명이 이라크를 통치하라고 행정관으로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뭐라 했는가 하면 이라크에 미국식 민주주의를 이식하러 왔다는 헛소리를 했습니다. 그 중동 사람들한테 미국식 민주주의가 먹혀들겠습니까? 얼마나 이라크가 복잡하고 아프간이 복잡한가를 모르고 그런 헛소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왜 실패했느냐? 전쟁은 이겼지만 실패했잖아요. 미군이 몇만 명이 죽고 저기 쓴 돈이 몇백조인데 저 나라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잖아요. 오히려 이라크를 이란 편으로 만들어버렸고, 그래서 중동의 정치 지형을 바꿨어요. 이란하고 이라크는 서로 불구대천의 원수인데 미국이 사실은 후세인은 9.11에 직접 개입도 안 됐는데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고 조작을 해서 이참에 그냥 후세인까지 다 치버리자 된 거죠. 근데 그 몇 년 뒤에 미국에서 세일 오일이나 가스가 절에 놓을 줄 알았으면 미국은 중동에는 개입하지 말고 그냥 탈레반 시켜서 오시마 빈 라덴만 보내라고 하거나 그 사람만 암살하는 식으로 했어야 보복이 아주 알차게 경제적으로 됐죠. 제가 이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는 이유는 미국이 지금 북한 문제에서 먼저 우리 보수가 기대하는 것처럼 북폭을 안 합니다. 북한이 쏘면 쏴요. 근데 북한이 쏠 것 같습니까? 그거 한번 물어봅시다. 북한이 미국을 향해서 다시 자신 있게 완성된 미사일이라고 쏠 것 같아요? 쏠 것 같아요? 쏠 것 같아요? 저거 머리 잘 돌아가는 놈이에요. 안 쏴요. 그러면 미국이 먼저 때리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을 자꾸 제일 약한 고리로 보는 거죠. 이간질시키고 시간 벌고 제재도 무력화시키고 해상 차단도 무력화시키고, 그리고 결국 최종 목적은 남측 적화니까 한국을 자꾸 이번에 문재인 정권이 있을 때 끝내자고 김정은이가 지난 9월 달에 전 세계 북한 대사관에 보냈어요. 문재인 정권이 지배하는 동안에 우리는 남측과 다 끝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북한이 노리는 부분은 여기가 제일 약한 골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MBN에 가서 누가 특사로 가겠느냐 단장을 해서 제가 서운에다가 이렇게 부동어를 해가지고 임종석 이랬지요. 지금 임종석이 특사 단장으로 간다고 소문이 파다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정권이 굉장히 경솔한 게 정상적인 판단을 하는 정권이라면 일부러라도 임종석을 안 보내야 되죠. 그 임종석이 혹시 가게 되면 북한에서는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지사장이 왔네. 네?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관리한 지사장이 출장 왔네? 그쪽 사정 다 물으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머리가 돌아가면 김여정이하고 밥을 뭐 반얀트리 호텔에서 사겠습니까? 그 비싼 밥이에요. 한국 서울에서 제일 비싼 호텔이에요. 저도 아직 거기는 못 가봤습니다. 그러겠어요? 그리고 청와대에서 옆에 앉아가지고 문 대통령 옆에 앉아서 반대소를 하고 아이스 하키 경기장에서 북한 사람 손잡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게요. 국민을 한마디로 개돼지를 보거나 국민을 무지렁이로 보고 우습게 하는 거예요. 지금 뭐 박근혜 전 대통령 넣어놓고 이명박 전 대통령 곧 또 넣을 거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야당 의원들 다 겁먹고 다 그냥 발발 떨고 있고 홍 대표는 페이스북에서나 뭐 찍찍해쌓고 홍준표는 기대하지 마세요. 문재인의 푸들입니다. 옛날에 영국의 총리를 했던 토니 블레어가 부시의 푸들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놀렸지요. 부시가 하자면 하자는 대로 다 했다고. 자, 야당 대표가 뭔 페이스북을 합니까? 예? 그래서 저 사람은 제가 볼 때 이런 식으로 하면 지자체 선거가 끝나면 집에 갈 거예요. 지금 보수가 정신을 차려서 보수 정당이 투쟁에 나서고 보수에서 뭔가를 문재인 정권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미국은 한국을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별별 약속을 다 해놨을 거예요. 아주 길게 롱텀으로 북한하고.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미국이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안 할 수 없다, 해야 된다 하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미국하고 쫑을 내든지 안 그러면 훈련을 하든지 두 개 중에 하나 해야 되겠죠. 자, 쫑을 내면 제가 그 다음 벌어질 일을 아까 이야기 다 했죠. 만약에 한미 합동 군사훈련 안 한다 선언하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첫 번째 뭡니까? 집 팔아야 돼. 그 다음에 주식 다 팔아야 돼. 그 다음에 달러하고 금으로 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북포가라 하는 분은 그거 다 바꾸고 난 다음에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시라니까요. 지금까지 저한테 뭐 북한 폭격한 사람 중에 바꿔놓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말로만 그런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훈련 같이 안 한다 하면 그때는 진짜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집에 라면 몇 박스 사놓고 뭐 있는 사람이야 미국 가면 되고 없는 사람이야 뭐 그냥 방에서 촛불이나 켜놓고 물 떠놓고 빌어야죠. 뭐를 빌어야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인형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딱 그게 이 터닝 포인트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투자 좋아하시는 분들요, 제 말 듣고 하세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경제 논리에 의해서 부동산이나 주식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안보 논리에 의해서 가는 겁니다. 이번에 다보스 포럼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올해 경제 위기가 재발될 가능성도 좀 있고 북한의 핵 문제가 지금 한 25% 정도 확률이 있다. 전쟁이 날. 그게 제일 큰 위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만 천하태평이에요. 저는 별 걱정 안 해요. 왜? 가진 게 별로 없으니까. 네? 그런 사람들이 항상 이야기하듯이 에라 전쟁이나 나가버리라.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여기 계신 분 보니까 좀 있어 보이는 분도 있는데 그리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북한 폭격하면요. 북한이 땅 밑에 숨겨놨던 장사포, 방사포가 순식간에 서울로 다 날라옵니다. 미국이 사전에 그걸 다 없애질 못해요. 최근에 공개는 안 됐지만 미군의 정찰 비행기들, SR-71이니 이런 첨단 정찰 비행기, 그 다음에 또 무인기 등이 휴전선 일대를 굉장히 열심히 다닌대요. 그는 뭔가 하면 북한이 숨겨놓은 방사포, 장사포, 땅 밑에 있는 거 다 땅 밑에 넣어놨어요. 나바론 요새인가 영화 보셨죠? 이렇게 넣어놨다가 이렇게 놓는 식으로 다 해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붙었다 하면 서울은 미사일이 날라오는 게 아니라 북한의 포가 서울 오산 정도까지 날라올 거예요. 그러면 미사일은 한정이 돼 있지만 만드는 거나 숫자가 포는 수만 발이 있을 건데 수십만 발이 있겠죠. 그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참고 참는데 이제 전쟁이 미국이 그걸 불사하고 전쟁을 하는 거는 뭔가 하면 한국이 배신을 때려서 우리가 한국의 안전에 대해서 한국 국민들의 선택이고 우리가 한국의 안전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정남이가 딱 떨어지는 순간에 미국은 그렇게 할 거예요. 미국이 일부러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100가지도 더 돼요. 해상 검색을 하다가 북한 배가 지나가면 세우는데 안 쓸 거 아닙니까? 그럼 쏴요. 그럼 배가 이렇게 격침이 돼요. 그럼 북한이 우리 상선을 격침시켰다고 또 거기에다 공격을 해요. 그럼 그 순간에 전쟁이 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먼저 안 쏴도 전쟁이 날 수 있는 방법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위협 안 해도 미국이 작정을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겁니다. 지금도 북한 평양 상공에는요, F-22 같은 스텔스기들이 수도 없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왔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국이 북한에 날아다니는 미군 스텔스기 문제 때문에 미국이 휴전선 가까이 안 갔으면 좋겠다 하는데 한국한테 말해줍니까? 말 안 해주고 다니는데 알 재주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 대목을 지나고 있는데 4월 달이 고비가 될 겁니다. 4월 달 되면 이제 군사 훈련을 할 건가 안 할 건가 결정이 나겠지요. 그리고 그 결정만 날 뿐만 아니라 정상회담이 될 건가 안 될 건가도 결정이 날 거예요. 만약에 이 문재인 정권이 미국의 반대로 군사훈련을 못하면 북한이 정상회담을 한다 하겠습니까? 안 한다 하겠습니까? 죽으십니까? 아니, HM 역할을 하셔야 될 분이, 아, 내가 이게 지금 강연이 재미가 없구나. 예? 정상회담을, 안 한다고. 예? 못 하겠죠. 안 한다 오겠죠. 그러면 한국이 약속 다 해놓고, 지금까지 하는 행태를 보면, 우리 국민이 아는 거는 이 정권이 북한에다 약속한 거에 얼마쯤 된다 보십니까? 100분의 1 정도 될 거예요. 별걸 다 이야기해 놨을 거예요. 그러면 북한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배신자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야, 임마, 약속해 놓고 너네들 큰 소리 쳤잖아. 미국은 우리가 알아서 해결한다고. 그러면서 안 하면 북한이 이제 뭐라고 하겠습니까? 미제의 앞잡이 너네들하고는 문정권하고는 더 이상 안 한다. 우리가 은총을 베풀어서 평양에 초청했는데 감히 우리의 시혜를 배신하는 문재인 정권은 불바다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북한이 쓸 수가 늘어나요. 왜 늘어나느냐? 북한이 미국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체크해 보기 위해서 뭔 수를 쓰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자다 일어났으니까 지금 대답하기 때문에. 뭔 수를 쓰겠습니까? 뭔 수를 쓰겠습니까? 도발을 하죠. 폭격, 재래식 폭격. 그러니까 저기 우리 저 뉴스 브리핑을 열심히 보는 분들은 딱 정답을 이야기해요. 오늘 이게 이제 복습이에요. 자, 도발 강도를 굉장히 조절하겠죠. 연평도처럼 저렇게 폭격을 좀 해볼까? 아니다. 이번에는 본토에다가 한번 쏴볼까? 아니다. 천안함처럼 배를 하나 날려볼까? 고민을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기 천안함처럼 누가 했는지 이렇게 짚어내기 어려운 도발을 한번 또 해보겠죠. 자, 그러면서 한국이 어떻게 반응하고 미국하고 한국이 어떻게 움직이고
미국이 어떻게 하는가. 그걸 보고 어떻게 좀 못하면 그 다음에는 또 살짝 강도를 올려서 보란 듯이 한번 슬쩍 때리겠죠. 자, 이렇게 하면서 북한이 계속 저강도 도발을 일정한 정도의 낮은 수준의 도발을 조금씩 강도를 올리면서 주기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경우에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 주재원이나 외국인들이 이렇게 대피를 할 거고 주식 가격이나 자본이 폭락하고 부동산 가격이 폭락해 갈 수가 있어요. 한국에서 곡소리가 나도록 아주 그냥 저강도로 이 로우 레벨로 쪼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이 굉장히 고민이 되겠죠. 자, 북한이 할 때는 항상 이유를 억지로 만들어 가지고 하겠죠. 그냥 뭐 아닌 밤중에 홍두깨식으로 막 때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 가지고 저거는 옳았고 뭐 도발을 그쪽에서 했니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가도 마찬가지로 한국이 매우 곤혹스럽게 될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한국의 민심이 이반하기를 굉장히 바라겠지요. 그렇게 되면 한국의 종북 좌파 세력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미국이 한국의 지금 이 남북 정상회담이나 평화 반전을 막아가지고 결국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나와서 우리가 존경하지 않는 김정은이 화가 나서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거니까 이 책임은 한국 정부와 미국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반전, 평화 이러면서 길거리를 또 나와서 촛불 들고 지랄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안 되도록 했어야 되지요. 북한하고 물밑 거래를 한다는 것은 나중에 북한이 다 까발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한국에 북한에 초청받아서 간 사람들이요. 북한하고 술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밤에 있었던 일 뭐 이런 거요. 북한이 다 비디오 촬영해 놓고 녹음해 놨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 이명박 정권이 북한에 무슨 가스관을 연결하니 이런 걸 가지고 접촉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마다 놓은 북한 사람들한테 갖다 주라고 돈 봉투를 줬어요. 근데 북한 놈들이 그 다음에 면전에서 이렇게 던져버리고 그걸 공개를 했죠. 북한 방송에서. 자, 이 정권은 지금 호랑이 등에 올라타서 내리지 못하고 잡아먹힐 가능성이 있어. 왜? 이제 만약에 약속한 대로 안 굴러가면 북한이 이 접촉 사실들을 다 공개하거나 협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정권이 감당 못할 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거죠. 자, 이번에도 펜스를 갖다가 김여정이하고 붙여보려고 저렇게 궁리를 하고 공작을 짜서 그래서 붙였는데 저쪽 북쪽에서 제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권이 그때 북한의 실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마 김여정이가 와서 이 북한이 한국이 붙여주면 펜스하고 하겠다라고 말한 거를 이 사람들은 찰떡같이 믿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북한은 뭘 봐요? 항상 한 수를 더 보죠. 지금 여기서 우리가 미국을 만나면 그건 결국은 비핵화 이야기에 끌려 들어가고 한국의 역할을 인정해 주는 거니까 우리 궁극적인 목적은 미국 오라는 거죠. 미국. 북한은 한국하고 비핵화 안 한다는 게 북한이 여러 가지로 이긴 이야기예요. 왜? 미국하고의 문제다. 그러면 한국에 있는 종북 좌파들은 다 뭐라고 생각합니까? 북한의 핵은 미국용이지 한국용이 아니다라고 말할 명분을 얻게 되는 게 생기죠. 두 번째로는 왜 우리가 중간에 거강꾼 끼워서 직거래 한다는 거죠. 미국하고. 그게 북한이 얻을 게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북한의 계산이 어긋나 버린 게 미국은 하도 왔다 갔다 흔들리니까 북한 같은 체제가 아니라 다양한 체제고 다 생각이 다르고 하니까 대북전선에서 트럼프 출범 이후에 1년 동안 혼선이 있었지요. 굉장히 혼선이 있었지요. 대화 하니 안 하니부터요. 12월 말에 정리 싹 했어요. 비핵화 할 때까지 쪼은다. 대화도 비핵화 용도로만 한다. 결론이 나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미국을 아무리 꼬아도 미국이 여기에 꼬여가지고 제가 제일 우려했던 거예요. 미국이 북한의 핵을 인정해주고 동결해주고 ICBM만 좀 없애는 시효하고 북한하고 수교하고 평화협정 맺어버리면 그게 한국이 죽는 길이다. 근데 그거는 이미 물 건너 가버렸어요. 그걸 물 건너 가게 된 것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천만다행인 겁니다. 서로 충돌이 좀 붙어서 우리가 데미지를 조금 입는다 하더라도 그건 문제 해결의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악의 경우에는 감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 가장 위험한 것은 뭔가 하면 미국이 북한하고 거래해버리고 한국에 손 떼는 건데 그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거는 안심을 해도 돼요. 그래서 북한이 재래식 도발을 하면서 계속 한반도를 전 세계의 관심을 초점으로 이렇게 붙들어 놓으면서 가겠죠. 그런데 북한이 미국이 3년, 5년을 가겠다라는 걸 알면 그 짓을 못할 겁니다. 그러다가 한 1년쯤 지나서 곡소리가 나고 내부에서도 반발이 생기고 이제 무너져 가고 굶는 사람도 나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때는 김정은이가 살아야 되겠다고 뭐 비핵화를 전제로 협상하자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의 방향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국이 지금 북한하고 협상한다는 거는요. 영화 하이눈의 캐리 쿠프가 내 목숨만 살려주면 보안관 배지 다 던져주고 내 도망갈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 정권은 결국은 미국하고 등을 돌리지 않는 이상은 정상회담이 안 되고 북한이 정상회담 약속을 파기했다고 이 정권을 적으로 또 선포를 하겠죠. 그래서 지금 뭔가 되는 같은 상황이 3, 4월쯤 돼가지고 갑자기 공포 상황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해피한 멜로 드라마인데 지금 북한하고 쿵짝쿵짝 하면서 이게 호러 영화로 바뀌는 게 지금 한 두세 달 남았어요. 안 그러면 좀 살짝 미쳐서 미국하고 헤어지고 북한하고 가겠다고 하면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미련 없이 북한을 쿡쿡 찔러서 도발하게 만들어가지고 때리겠죠. 그 다음에 한국이 당하는 거는 한국 국민들이 겪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한국이 그렇게 한다면 미국하고 군사훈련 못하겠다. 우린 정상회담 하겠다 하면 그때는 전부 우리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촛불 들고. 저도 야외에서 방송해야 되는 사태가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좀 따뜻한 봄날에 했으면 좋겠어요. 뭔가. 자, 그래서 다 이제 나가리 되고, 자, 주식 가격은 헤매고, 외국 사람들은 떠나고, 부동산은 폭락하고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은 무슨 통일이니 뭐니 눈이 멀어가지고 이 정권 잘한다고 박수치는 사람조차도 지 돈줄이 말라가면 전부 욕을 하겠지요. 죽일 놈 때문에 미안해요 학생. 내 재산이 다 날라갔다. 대한민국 국민들요. 지 재산 손실 생기면 그냥 우리 솔직히 말하면 우리 국민들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부 등을 돌릴 거예요. 그러면 지지율은 어떻게 돼요? 30, 20 폭락을 할 거예요. 그럼 지자체 선거에서 어떻게 돼요? 홍준표가 그냥 죽을 수도 이길 수도 있어요. 이쪽이. 안철수가 계산을 잘해요. 서울시장 나간다. 이번에 안철수가 와저리 양보를 하지. 유승민이한테 대표도 안 맞고 그리고 당에 반이 떨어져 나가도 저래 밀어붙이지 않죠. 계산을 잘해 저. 그래서 지금 말뚝을 꼽아 놓은 겁니다. 먼저. 자,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마지막 문제는요. 우리 보수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보수 정당을 표방하는 사람이 보수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보수가 이전과 같은 그런 생각으로 이 나라를 맡아서도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문정권이 싫다고 보수가 옳은 거 아닙니다. 썩어 문드러졌어요. 그리고 힘을 다 모아서 문정권만 타도하자. 그 문정권 물러나면 또 이명박 박근혜 해요? 그거는요. 잠시 그냥 앞에 맞고 버티자는 겁니다. 근데 반성이 참 어려운 게 문제인데요. 이것도 우리 내부에서 지금 의식 개혁이 돼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뉴스 브리핑을 하는 문제도요. 제가 누구한테 영합 안 하잖아요. 내 거 뭐 보지 말라면 보지 마라. 회원 떨어져 나가면 떨어져 나가. 제가 박 대통령 탄핵 찬성하니까 회원들 뭐 한 80%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럼 내가 그냥 그렇게 해라. 나는 간다 하고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뉴스 브리핑이 지금 자꾸 김을 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 앞에요. 저만 아는 부분을 공유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 와서 제 이야기를 들으니까 앞으로 전개될 일에 대해서 감이 좀 잡히잖아요. 그럼 이 정권이 어떻게 할까 겁이 나서 어떻다. 그런데 신경이 좀 이렇게 좀 가라앉지 않습니까? 그 뭐 북폭이 어떠니 무슨 뭐 제가 정말 좀 이 문제 있는 사람들이요. 보수에서 오피니언 리더라는 사람들이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보수 대중들한테 전달하고요. 각성을 시키려고 해야 되는데 전부 그냥 이 타블로이드 잡지식으로 옐로우 페이퍼처럼 전달하고 있어요. 돈 때문에 그러는지 뭐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지만은요. 그래서 냉정하게 벌어질 일을 쭉 들어보시고 나면 이 정권이 가는 길도 답이 정해져 있고 지금 정상회담도 어떻게 될 건가 답이 정해져 있고 미국이 어떻게 할 건가도 답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고요. 다만 국민이 움직여야 될 시점이 올 건데 그때는 전부 그리로 나가야 될 시점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 미국하고 갈라서고 군사훈련을 안 한다고 하고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하면 그때는 저부터 집회를 예고할 겁니다. 저는 누구 집회에 가서 이제 연설하고 안 해요. 제가 집회를 하자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오셔갖고 같이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예.